여러분 반갑습니다.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7급 행정학 강의를 맡고 있는 김철입니다. 이제 벌써 7급 국가직 시험도 이제 거의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는 요 시점에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국가직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1순환의 내용들을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이제 3순환에 이제 왔는데 3순환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7급을 준비하시는 여러 친구들과 공부하는 패턴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들인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논리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메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할 것이냐. 비단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헌법이나 경제학이나 행정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내용들을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과정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7급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7급 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고 또 공부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을 때 제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하시나요? 물론 이제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만만하고 아는 내용이라 그러면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상황들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 겁니다. 그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제 다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건 아니죠. 모르는 것을 공부해서 알게 되면 좋겠는데, 공부한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다 알게 되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모르고서 그냥 아는 척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아는 척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이건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내가 그냥 10개 중에 7을 아는데 셋을 몰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 셋 때문에 알고 있는 7 자체를 써먹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한 내용들을 다 알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모르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는 척을 해야만 하는 걸까?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공부할 때 보통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수업을 듣든지 자습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런데 대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만하거나 말랑말랑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태반이란 말. 자, 그러면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외운단 말입니다. 모르는 거는 무조건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워라고 하는 게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사이에 공식처럼 파고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 덤비다 보면은 외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암기가 되면
아, 그래, 내가 공부를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무슨 컴퓨터에 무슨 하드디스크가 아니란 말이지. 외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잊어먹어요. 잊어먹어. 그리고 막상 딱 외웠다고 하더라도 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외웠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시험에서 딱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는 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경우는 뭐 좀 다를까? 자,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잘못 이해가 되면 그 역시도 아는 척하게 되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척하는 것은 곧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요 같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났던 학생들 가운데에 그 5급 준비를 같이 하면서 7급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5급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한 노트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용들을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일단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이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야. 자, 행정학이 뭐 5급 다르고 7급 다르고 9급 다르겠어요? 다루는 내용들은 똑같아. 다루는 내용들은 똑같은데 이제 문제가 나오는 빈출 지역들이 다를 뿐인 거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그 시험을 보는 방식이 특히 또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좀 다르죠. 거의 논술 형태로 보기 때문에 서술 형태로 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지. 그런데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 상당히 좀 딜레마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비전공자인 상태에서 비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태반이죠. 10마디 하면은 8마디, 9마디는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무조건 때려 외워. 외우는 상황들이 생겨. 또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논리대로 자기 개똥 철학으로 그냥 잘못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모르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게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알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시험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또 안타깝고 아쉬운 일은 또 없을 거예요. 일단 공부를 하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된 내용들은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제대로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통해 제대로 이해가 되어서 알게 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알게 된 내용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만 보더라도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다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내려고 우리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좀 심각하게 저지르는 오류들이 이런 오류인 거지. 그래서 왜 그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쉽게 이해하라고 쉽게 가르치신다고 막 무슨 뭐 그 단어 앞에 것들 모아가지고 쫙 이렇게 외워 뭐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암기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암기법을 알려주는 것이 당장의 시험을 볼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 그 앞 단어만 따놓고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맥락을 찾기가 좀 힘들어지고 또 그렇게 외웠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기억이 안 나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고 나면 내가 그 이해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조금 거듭거듭 반복했을 때 내용을 다시 보고 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 확인해서 감각을 익혀놓게 되면 이 알게 되는 상식들은, 알게 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아는 척을 벗어나려면 이제 어떠한 우리가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무조건적인 암기를 지향하고 내용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생각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막 기다려야 되는 게 싫을 뿐이야. 그냥 짠 하고 해가지고 딱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알게 되는 것들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머리에 돌 맞은 거 땡 하고 맞아가지고 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는 첫사랑밖에 없을걸?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첫사랑 성공한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어. 오랫동안 보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정말 진짜로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학의 내용도 그렇고 모든 이 공식 과목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암기보다는 내용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저만 강조하는 건 아닐걸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암기법은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 자, 다음 두 번째.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압축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쭉 회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회독하는 시간이 뭐 6주에서 한 8주 정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독은 뭐 한 3주에서 4주 정도로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익숙한 것을 좀 늘려나가면서 거듭거듭 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횟수에 연연해가지고 막 회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매 순간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마음이 땡기면 공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냥 하루 제낄까?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쉴 수는 있지만 그게 일상화가 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는 척을 벗어나서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 이걸 혼자서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7급 한림법학원의 7급 2차 탑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또 저와 함께 행정학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 같은 지금 제대로 공부해서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학을 알고 실제로 행정법을 알고 헌법을 알고 경제학을 알고 그래서 그러한 감각으로 공직 생활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7급 탑팀의 교육 진행 과정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4순환에서 모든 내용들이 끝이 났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기본 3순환에 핵심 내용 정리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 3, 4, 5순환 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행정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순환의 기본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2순환의 심화 이론에서는 이제 그 기본 이론에서는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해당 테마들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3순환에서는
기본 이론의 내용, 1순환에서 봤었던 기본 이론들을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5급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뭐 행정학을 나름대로 보셨던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전에 한번 공부를 해서 행정학을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또 1순환에서 기본 이론을 좀 확실하게 봤다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체적으로 5급 시험을 준비한다고 행정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에 대한 내용 정리는 확실하게 돼 있어요. 뭐 노트 필기도 잘 해 있고 뭐 이런데 그 필기된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꿰어나가지를 못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려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나왔을 때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 그런 친구들은 좀 엎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단계적으로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았고 그냥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주입식으로 들으면서 그냥 그 내용을 암기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이외의 다른 내용들을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고 그 기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용들을 알면 좀 빠르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3순환에서 핵심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에는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 7급 출제 예상 문제들을 조금 제시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력들도 조금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 지금 그 2순환을 거치면서 이제 그 선별 기출 문제 풀이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 3순환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예상 문제의 풀이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순환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기출문제 풀이는 선별해서 기출문제 형식으로 그 단원별로 이제 뭐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이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행정학에서는 최근 5개년간의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익히고 그리고 행정학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전에는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살펴봤었지만 이제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행정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순환을 만나게 됩니다. 5순환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직 2차 시험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동형 모의고사는 국가직 시험에서 치루어지는 25문제의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행정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15분의 시간을 들여서 15분 안에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풀도록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회차 정도? 하루에 한 회차 정도 정리하고 이제 뭐 이틀이니까 일주일에는 이제 일주일에 두 회차 정도의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갈 텐데 이 5순환 정도에 와서는 이제 1순환부터 4순환까지 특히 또 3순환에서 4순환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회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5순환에서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용들을 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서 틀린 부분들만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한 게 그냥 전부야. 행정학의 내용을 암기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학의 전부이다 보니까 암기한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아, 내가 이 내용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독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미스가 난 부분들, 잘못 내가 받아들인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만 고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순환에 와서는 기존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4순환에서 봤던 기출문제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본인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반복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50문제 정도씩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5순환 가운데서 이제 남아있는 지금 현재 GS 3순환부터 시작해서 4순환, 5순환의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국가직 2차 시험이 지금 진행이 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전공자들보다는 비전공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전공자라 하더라도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서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서 들어오는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자, 우선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어떤 기술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야.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들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행정학이고요. 다음,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철학을 배양해 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공직자로서, 내가 관료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행정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 업무 수행하는 그러한 기법들도 중요하지만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철학까지도 이야기해주는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자, 다음, 국정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게 되면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응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실용 학문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든지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 이론을 배울 때 그 행정 이론의 예시들이 우리 실제 생활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이론들과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의 내용들, 정말 19세기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19세기 때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인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공무원 시험 준비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지금부터도 거의 한 180여 일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180여일 남아있기 때문에 길다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의 체력도 있고 각자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가에 대한 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춰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정말 초등학생처럼 일일 생활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언제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그러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갖추지 않게 되면 옆 사람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이 문제 풀면 나도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옆 사람이 무슨 뭐 다른 책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기가 쉽단 말이지.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자기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럼 자기에게 필요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자, 다음 계속 말씀드리죠. 암기보다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해입니다. 암기하려고 덤비셔서는 안 돼요. 학생들 질문하러 와서도 그냥 버릇처럼 얘기해. 이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아니야. 암기는 절대로 안 돼요. 암기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해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을 정도로 짱짱하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교재는 정독보다 다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차례 정도 정독하시는 게 좋아요. 정독은 한 차례 정도로 끝을 내시고 한 번 정도 제대로 끌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좀 빠른 속도로 다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보시고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실 때 25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 그래가지고 땅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7, 8문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도 많은 거예요, 사실. 최소한 5문제에서 7, 8문제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뭐야? 전부 다 감각으로 찍는 거야. 감각으로 찍는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각을 조금 예민하게 다루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예민하게 갈고 닦아 놓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 과정이 바로 이 교재의 다독입니다. 많이 읽어두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잘 저장을 해 두시면 만약에 생소해 보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의 힘이 여러분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 몰라서 찍은 문제들은 다 그 찍은 게 정답이었잖아. 그 찍었다가 나중에 고쳐가지고 낭패 본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나만의 경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고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막상 시험 보게 되면 꼭 찍은 문제를 다시 보고 고친단 말이지.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의식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십시오. 일주일 7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7일 중에 6일은 정말 베스트 다해서 공부하시고 나머지 하루는 머리를 조금 쉬어주는 그러한 날들도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와 상관없는 일을 해라. 그래서 좀 완급 조절을 좀 잘 해둬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슬럼프도 좀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슬럼프에 빠지는 기간들도 좀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막 몰입하다가 훅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6일은 베스트 다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쉬시라. 그래도 계속 공부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완급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째, 질문의 일상화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행정학을 전공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용들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런데 생판 전공도 안 하고 뭐 인제 와가지고 처음 행정학을 봤는데 모르는 게 안 생긴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조금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죠. 링크트리. 이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제가 뭐 그 운영하고 있는 밴드나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채팅,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내용들을 질문하실 수 있도록 여러 채널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채널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놓은, 모아 놓은 허브가 바로 이 링크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트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보시고 자료들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셔서 하재누리 행정학을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아니고 1대1 채팅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오셔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여러 가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행정학에 대해서 궁금한 얘기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뭐 공부하다가 좀 힘든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공부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 주시면 뭐 정답은 드릴 수 없을지언정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제 수업을 듣는 공시생이든 제 수업을 듣지 않는 공시생까지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주소 뭐 조금 어렵거나 하시면 지금 나와 있는 요 QR코드 찍어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이동이 되니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 또 뭐 1차 합격되고 나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준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팁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대비의 모든 거는 저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급 2차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 힘든 이유는 일단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해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공부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버텨내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조금은 덜 들도록 어렵게 넘어가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서 합격의 그날까지 합격의 그날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모두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우리 이제 강의실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